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에비던스, 증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거법은 2학년 과목이지만 선행되는 과목이 딱히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셔도 되는 과목이고요. 이 증거법을 배우게 되면 미국 법정 드라마,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실 때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던스법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가면 이제 플레인티프와 디펜던트 혹은 검사와 디펜던트 같은 이런 양 상대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플레인티프의 경우 각자의 증거와 증인, 디펜던트 역시 증거와 증인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증거와 증언들을 이렇게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자, 에비던스법은 여기서 1차적으로 이 증거와 증언들이 제출이 될 때 적절한, 적법한 증거들인지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 상대방의 증인이나 증거를 보니까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 증인들은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이런 식으로 증인 자체를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할 때도 이용되는 것이 에비던스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비던스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크게 개념적으로 제출한 증거, 증언 역시 증거에 포함되죠. 증거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로서 사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Federal Rules of Evidence, 즉 FR이라는 연방 증거법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방 증거법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캘리포니아 증거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배우셔야 돼요. 근데 FR를 다 배우시면 이제 거기서 차이점만 익히는 정도로 공부하면 수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FR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비던스의 큰 세 가지 포인트, 이렇게 증거와 증언을 검증하고 그리고 위트니스 그 자체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런 법리가 과연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단원마다 담고 있는데 증거법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논리의 흐름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원 relevance, 과연 증거는 어떤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거는 기본적으로 relevance, 즉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에 제시되는 증거가 상관도 없는 그런 무관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단원은 logical relevance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재의 마지막 단원, 6단원을 보시면 legal relevance 단원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좀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함께 배울 예정인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과연 증거에게 relevance란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ogical relevan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logical relevance에 대한 내용은 FRE 401을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evidence는요, relevant하대요. 그래서 이제 쭉 써져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 이제 그 evidence가 어떤 사실관계를 more or less probable 하고, 즉 뭔가 좀 더 진짜거나 아니면 덜 진짜거나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사실관계는 of consequence, 즉 그 소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그 에비던스는 relevant하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제 P가 D를 제소를 했는데요. 이제 과속으로 제소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P가 법원으로 증거를 제시하는데 사고 당시에 블랙박스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는 디펜던트의 어떤 과속 영상이나 신호위반 영상이 찍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D가 과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D가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한답시고 D가 1년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저 여행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냥 듣자마자 그게 지금 교통사고랑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증거를 irrelevant evidence라고 하고 이는 재판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았을 때,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그 증거가 재판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더 more or less probable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 그 블랙박스라는 영상이 과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성립을 한다면 그 증거는 relevant evidence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logical relevance가 없는 증거들은 웬만해서는 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logical relevance는 제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넘기 쉬운 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에비던스 과목에서 가장 먼저 나온 첫 번째 허들이자 법에 정의된 정확한 구문이 있으니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아웃라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관문인 legal relevanc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ogical relevance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두 번째 관문은 legal relevance입니다. 이는 FRE 403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legal relevance라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가지는 입증 가치, 이제 증거가 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이렇게 입증하려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보다 어떠한 위험 요소가 매우 높다면, 이렇게 substantially outweigh 하는 정도로 높다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iscretionary relevance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문구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노트에 꼭 정리를 하세요. 입증가치, probative value가 어떤 위험 요소에 의해서 substantially outweighed 된다면, 그렇다면 그런 증거는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겁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럼 misleading, 그 이슈 자체를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혹은 unfair prejudice, 이렇게 불합리한 어떤 편견을 주거나 이슈 자체를 흐리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거나 이런 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심각하게 존재하는 경우 증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살인사건이 됐는데 검사 측이 피해자가 이제 죽었겠죠. 근데 피해자의 피범벅이 된 사진을 갖고 나와서, 자, 디펜던트가 저렇게 흉악하고 나쁜 놈이다, 당신들 이 사람 그냥 냅둬야 되겠냐, 이런 일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인데요. 이런 경우 본 사건의 이슈는 근본적으로 디펜던트가 빅팀을 살해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빅팀이 죽은, 처참하게 죽은 그런 사진을 가지고 나서 디펜던트에게 unfair prejudice를 만든다든지 혹은 이슈 자체를 흐리는 등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런 증거들은 거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영화에서 이렇게 뭐 피해자 피범벅된 사진이라든지 뭐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했던 사진을 가지고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디펜던트 측에서 난리가 나도록 반대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반대의 근거가 legal relevance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폭행 사건 재판에서 이제 디펜던트가 플레인티프를 폭행한 거예요. 이런 사건에서 플레인티프가 증거를 가지고 나오기를 얘가 30년 전에 사기도 저지른 놈이다, 이런 걸 가지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그 소에서 밝히려는 이슈, 거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소는 폭행이에요. 폭행. 과연 D가 P를 때렸냐 안 때렸냐지 30년 전에 사기를 저지른 놈이니 지금 나를 때리는 놈이다, 이런 인과관계는 변호사로서 납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관한 어떤 범죄 기록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역시 unfair prejudice 만드는 등 이런 증거들은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단원을 정리하는 것이다 보니 제가 도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배운 logical relevance,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legal relevance 있었죠. 증거의 입증력보다 어떤 certain danger들이 substantially outweigh 하진 않는지, 뭐 이슈를 흐리진 않는지, 시간을 지연시키진 않는지, 불합리한 편견을 주진 않는지. 근데 그것이 legal relevance였어요. logical relevance 이제 너무 쉬워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어떤 사실관계를 more or less probable 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관계는 of consequence가 있는지, 그것이 1단계라는 것. 그래서 가장 넘기 쉬운 관문이 logical relevance예요. 그래서 이거를 넘고 나면 항상 legal relevance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relevance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본 단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관문을 넘고 이 중간에도 여러 관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단원들에서 배울 건데, 다른 관문들을 넣으면 administrative evidence, 즉 법원에서
채택 가능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 admissible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익숙해지시고요.